2015년 6월 26일, 전 세계의 눈이 미국 대법원을 향했습니다. 대법원이 미국 전역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서울광장에서도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난 일상에서 성소수자들은 어디로 갔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는 성소수자들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게이를 욕으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놀림거리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죠. 당신의 주위에도 성소수자가 존재한다 이런 식의 문구 캠페인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저희 그 벽날 활동 자체도 일단 성소수자가 있다에 되게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모토로 되게 활동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죠. 아예 없다고 인식하는 게 사실 싫어하는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할 때 더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무래도 활동을 할 때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면서 활동을 하면은 되게 신기하게 봐요. 어떻게 성소수자인데 이렇게 얼굴도 다 드러내고 활동을 하지?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보는데 사실 그게 정말 신기할 거 아니고 내가 성소수자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성소수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성소수자란 사회적으로 다수인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우리 사회의 성적 소수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엔 정말 성소수자가 없는 걸까요? 또 우리의 삶에서 그들은 과연 멀기만한 존재일까요? 최근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뉴욕. 뉴욕의 성소수자와 그들이 살아가는 뉴욕은 우리 사회와는 어떤 다른 모습일까요? 뉴욕주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시라큐즈시. 매년 열리는 축제이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성애 합헌 판결을 기념해 처음으로 LGBT를 주제로 한 프라이드데이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반 상점에서도 처음 열린 프라이드데이를 축하하고 있네요. 프라이드데이엔 다양한 시민단체의 부스 행사, 공식 기념식,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 입구에 자리 잡은 부스를 찾고 있었는데요. 각각의 부스들은 자신들의 단체를 홍보하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부스 행사에 참여한 단체 관계자는 오늘 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should be accepted at the fair as well. I mean, it's a family event, as you can see, and we want to make sure our families are also included in there. Yeah. 각 부스에선 예쁜 무지개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저희 취재진도 부스에서 나눠주는 스티커를 붙여봤습니다. 이게 온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스티커래요. 그래서 오늘 프라이드 축제에 왔으니까 한번 붙여봤어요. 또 이곳 프라이드 앤 조이 패밀리스는 LGBT 사람들의 가족 관계에 초점을 맞춘 단체라고 합니다. It's a chance for parents to get together and create a community because imagine yourself as an LGBTQ parent. You are still ostracized sometimes, marginalized, so you want to meet other parents like you. So we organize events like this so that they can
do something like this way and get to know and maybe share experiences that someone teacher. 아이들에게 동성애 지지의 의미를 담은 스티커를 붙여주는 아주머니도 계시네요. Just so they support diversity and know that it's okay if that's their lifestyle and just happy to be here. Completely support them. I love my kids even no matter what they are when they grow up. They should. 저기 재미있는 복장을 한 축제 참가자가 보이네요. It's the flag for Pride because I'm bisexual. So I like to take part in Pride, and I'm really excited because it's the first time I've ever had the confidence to go out and take part of it. And I'm scared, but I'm excited. 축제는 점점 무르익고 사람들은 곧 시작될 퍼레이드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퍼레이드는 곧 무지개 빛으로 물들었고 각각의 단체들은 다양한 주제로 행진을 주도했습니다. 특색 있는 춤과 퍼포먼스, 차량 행진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축제를 즐기던 현지인들도 만나봤는데요. It was lovely. Actually, Juliana's sister was in it, so that was cool to see her. 10 years ago, you wouldn't have something like this going on, so the fact that this many people came out and showed up to just support it is a really beautiful thing. 오늘 축제 취재진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높은 세대까지도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고 자기가 우리 둘이 커플이고 우리 둘 다 레즈비언이고 그런 내용을 전혀 거리낌 없이 말하는 걸 보고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요. 이처럼 뉴욕의 LGBT 축제에선 스스로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유롭게 축제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 뉴욕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이끄는 중심지입니다. 이런 뉴욕은 성소수자들에게도 특별한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욕시의 고층 건물들 사이에 위치한 스토너린. 소박한 외관이지만 특별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데요. 이곳은 바로 차별받던 동성애자들이 최초로 대항해 움직임을 시작한 곳입니다. 1969년 6월 28일에 발생한 스토널 항쟁은 세계적인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바람을 일으켰고 이는 여러 인권운동 단체들의 설립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토너리는 지금까지도 동성결혼식이 열리는 등 역사적인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스토너린에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미국 최대의 LGBT 시민단체인 더 센터가 있습니다. 담당자 메리에게 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The center began in 1983. It emerged directly out of the AIDS crisis. So this was a time when AIDS was an epidemic in the gay community. People were looking for a way to respond, to organize, to activate. And this building had been an abandoned school, and there were some people renting small spaces from the city. So this room is room 101. That's the room number. It was a group that was directly responding to the AIDS crisis. At this point, we were having events called Second Tuesdays here, which is where we invited artists, authors, poets to come in and just talk about issues that they found relevant to the community. 더 센터의 자랑, 뉴욕 최대의 LGBT 기록 보관소도 둘러봤습니다. The center's library and National History Archive. It's called, the official name is the Pat Parker and Vito Russo Center Library. Part of this move was creating a dedicated, modern, bright, beautiful space to house the literature that we then culled through. Volunteers run all of the library and archive, culled through, picked the works that they felt like were most in demand with community members, and then that's what you see here.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 에링의 작품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키스 에링도 더 센터의 회원이었다고 하네요. And he was one of the artists that came in to leave his mark on the center. This was actually a bathroom at the time, a men's bathroom, and these were urinals, and he climbed on top of them and painted this. He was already diagnosed with AIDS, and this was his response, thinking back to a time before men's sexuality was demonized, thinking back to a time that was more sexually free.
terrified that you would get AIDS and die. But it was, I think, very poignant, telling how he must have felt at that time. 센터 내에 위치한 성중립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은 성별의 구분이 없어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화장실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좋은 시설과 큰 규모를 자랑하는 더 센터. 메리가 말하는 센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It's important for people to have a place where they can connect and find community. Sometimes when you are marginalized, it's hard to find other people and find that sense of connection and support. And the center provides that. It's invaluable for people who might feel really alone and isolated in their day-to-day activities, that they can come here and find people with open arms. And it's also, we welcome everyone at the center. You don't have to be LGBT to come here and enjoy all that we have to offer. Straight allies are very welcome. We see people who want to be connected to the community individually, just students who are trying to find a place in New York that is LGBT friendly and celebratory. And then we also see more student organizers who are interested in becoming involved in some way in what the community is doing. Also through the bureau downstairs, the bookstore that we talked about, we see a lot. 메리의 말처럼 더 센터에는 성소수자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많은 행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큐티스는 시나 랩, 춤을 통해 LGBT 사람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 단체인데요. 좁은 공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큐티스에서 예술로서 말하고자 하는 그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이곳에서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아베드 하다드. It's important to the community because it allows us to kind of create an image and create a dream sense. We get to play with gender, we get to play with sexual roles, we get to play with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on the stage. And it represents so much more than just being in the performance. It represents the community as a whole because it allows us to live our fantasies through these performances and also communicate to people who are watching it and to our community as well. What is wrong? We can critique. We can use performance as a platform for a lot of things.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고 오늘의 사회자는 이곳 큐티스의 회장 렉스입니다. I am a performance poet and visual artist and performing artist. I'm trans, queer, femme. Also do like a lot of like community organizing stuff. Initially, I was trying to set up some sort of a reading or performance with a group of my friends here in New York, and I just sort of put the word out on Facebook, trying to find some folks trying to showcase a lot of like different diverse experiences within the LGBTQ spectrum. 첫 순서는 로버트의 신앙송입니다. 공연에 대한 로버트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Yeah, I loved it. I thought that this was such a great event in this varying of voices and ideas and creativity is a lot harder to come by. I think before performers had so much to say so differently, and it was so invigorating to be able to watch them all share the same stage. 로버트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Yeah, I love my skirts. I love my princess skirts. I wear them out. I would wear them to class. I would wear them whenever I could. I think it gives me so much confidence. Yeah, it's a statement. 회장 렉스도 신앙송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So everybody give it up for Cancer Rising. There are many times when I'm walking down the street and I think if there were a public window into my thoughts, I would be everyone else that was performing. Like I feel like everyone, I don't know, contributed something very like specific to themselves and just like really dynamic. And I thought the entire series was just like well-rounded and everyone sort of like performed with love and like the audience really enjoyed and responded in great ways to everyone. And it felt like a really like open and safe and loving space. 뿐만 아니라 춤과 랩 공연도 진행됐는데요. 그는 LGBT로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랩과 춤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큐티스에선 자신의 정체성을 예술로서 표현하고 서로 나누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행사는 LGBT 사람들이 활동하는 토스트마스터스의 모임이었습니다. 토스트마스터스란 말하기 기술과 리더십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로 뉴욕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클럽은 프라이드 토스트마스터스인데요. 클럽 회장 킴 커클리가 오늘의 주제를 얘기하네요. 매주 다른 주제가 주어지고 사람들은 그에 맞춰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회원들은 연설을 통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연설을 다시 살피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Founded to be a safe and accepting place for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people. Of course, not all of our members are lesbian, gay, bisexual, or transgender. Everyone is welcome, but it's a special place for us. We're often the minority in our workplaces, even in our families, and to have a place where we can express ourselves and tell our stories empowers our spirits and helps to bring more knowledge and awareness to each other and also to the wider community. 이 중 눈에 띄는 한 명의 연설자, 다니엘 발머스 씨인데요. 그에게서 프라이드 토스트마스터스 클럽의 특별한 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I graduated Brown University in 2013. I really like Pride Toastmasters because there's a lot of different types of people there.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to have such a warm and LGBTQ-friendly environment to practice your public speaking because you're able to be yourself and you're able to talk about things without fear of judgment and you're able to really explore different boundaries without sort of being in something that I might consider maybe other Toastmasters or other public speaking groups might be a little bit more strict in what you can talk about or what might be taboo to say. I feel like everything is pretty much fair game within the Pride Toastmasters. 참가자들의 소감을 끝으로 모임의 폐회가 선언됐습니다. 참가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늘 연설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친목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뉴욕의 LGBT 사람들은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 뉴욕의 대학에선 LGBT와 관련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뉴욕의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대학교는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대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뉴욕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We have a lot of clubs that are, like we have the Aqua Club and it stands for, I'm not too sure, but yeah, no, it's like a good group of people that like is bringing awareness to the school. I think like New York City as a whole is a very accepting place and I think that's definitely represented in like, the school culture. Well, I went to the Pride Parade and I just have a lot of friends that are gay. I'm gay. I'm the social chair for the LGBT organization at the law school, which is called Outlaw. Yeah, for sure. Yeah, you see it everywhere. Like you see it at the law school, for example. Outlaw's been making it press for professors not to call you Mr. or Mrs. like Mr. Fish or Mrs. Fitch. You know, like, kind of like making room for transgender students and making sure we don't assign people their pronouns. And you know, even like when you go to the gyms or the bathrooms, they have family restrooms where people who aren't comfortable using male or female locker rooms can have their own locker room. So it's really ingrained in the culture.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뉴욕대 학생들의 열린 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에선 이런 학생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뉴욕대학교엔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 LGBTQ 학생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직원 루카스가 센터 내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Here is probably our most used space. This is our lounge. This is where various students will kind of come on in, hang out. Any events we do here will take place in the lounge. Almost exclusively, our library features either LGBTQ authors or talking about topics pertinent to LGBTQ communities. Here have like books on queer theory, and then right here we have a various collection of fiction and literature. So, like I said, it's we're kind of making sure that we stock to interests both academic and recreational here. LGBT 학생들을 위한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더 센터에 있던 성중립 화장실도 뉴욕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LGBTQ 센터에선 교내 성중립 화장실 지도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Gender neutral bathrooms, all gender bathrooms. These eliminate that by saying anyone of any gender, even those outside of male, female, can use. LGBTQ 학생센터장을 맡고 있는 멀로를 만나봤습니다. The center does is that it works to support our student communities. It works to support and educate our faculty and staff about creating more inclusive or supportive spaces for our LGBTQ student centers, student community, I should say. And in addition to that, it supports students, to help them to better understand their own identities and also how they show up through allyship for students who identify within the LGBTQIA communities, right? And within those communities, then by students feeling that there's always a place in which that they can go and feel maybe a bit safer or feel a sense of connectivity to other people that may identify in a similar way as they might. 멀로가 얘기하는 교내 LGBTQ 센터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That's important, right? It's important for us to, from my perspective, think about all of our students to ensure that all of our students feel valued, that their identities are recognized, that they're able to sort of be all of who they are. That's the ultimate goal. I think that's the ultimate goal for all of us. Doesn't mean that we still can't. LGBTQ 센터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지아나 씨. Well, when I first came here as a freshman, I originally joined our program called First Year Queers and Allies, which is a group for all first-year students who really want to get to know the LGBTQ Center here, and as well as meet other students like-minded, so they can just have a community right off the bat as soon as they get here on campus, which is really, really nice because it's an immediate network of people that you have access to. Since I started with that program freshman year, I've grown to actually work here in the center and do other things as well as clubs and other leadership positions here. So it's really helped me grow as a person and also helped me feel more comfortable with myself. LGBT 센터와 같은 공간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뉴욕 대학가의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뉴욕 대학교의 구성원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고 또 자유롭게 표현하는 성소수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 시민들 또한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며 편견 없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단단한 믿음과 이해가 바탕이 된 사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와 닮지 않았을까요? Yeah, I think just to keep going, and despite the fact that it's really hard, there's nothing. I don't know. Keep living, I think, is the biggest thing. Just to be yourself and try to find other people that you like and that seem accepting and have interesting stories. You are so important. Your voices are important. Your stories are important. Your art and activism is